안녕하십니까, 김성근 목사입니다. 엊그제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었는데요. 공화당 우세로 마무리되면서 미국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미국을 연결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거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두말할 것 없이 국가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존재 자체로서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 힘을 주고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일 중간선거를 마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단체 사라 김 공동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이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남은 임기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많은 뉴스들이 오바마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레임덕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강력히 후원해왔던 동성 결혼이라든지 또는 낙태 지지, 친이슬람 문화 지지를 공화당 쪽에서는 그들의 정당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2년 동안 오바마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예측이 보도들이 며칠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선거의 분위기를 타고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관련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그 애플의 팀 쿡 사장의 발언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거 결과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건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동성애 지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은 그들의 정당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이다라고 정의를 해놓기 때문에요. 앞으로 아직까지도 동성결혼이 통과되지 않은 주들은 쉽게 동성결혼을 통과하기는 이제는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인 거죠. 네네. 특별히 이번에 애플 회사의 팀 쿡의 발언이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 회사의 헤드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가장 자유주의 민주당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성애 의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동성애 후원이 많은 강력한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팀 쿡이 마치 영웅이나 용감한 기업가로 방영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큰 중부 쪽이라든지 또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해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갈려지고 있어요. 네네. 특별히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애플 물건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왜냐하면 팀 쿡이 게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는데 네네. 이번에 그가 발언했던 발언 중 크리스천들이 매우 불편하게 느낀 것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자신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이 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발언은 너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애플 회사의 물건들을 불매하는 운동이 지금 크리스천들 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력,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큰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특별히 민주당 그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보스턴 쪽이나 뉴욕 같은 곳에서는 우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가장 그 가치관이 성립되기는 나이에 그렇죠. 어린 모든 나이에. 것들을, 예.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는 그 나이 때 네네. 모든 국립학교에서 친동성애 세뇌 교육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년 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3%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97%의 일반인들에게 네네. 친동성애를 푸시하고 가리키고 모든 정책들을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크리스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 학생들이나 기업인들, 교육자들 그런 단체들이 수없이 역차별을 받게 됐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네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들이 23개의 대학교에서나 네. 기독교 단체들에게 동성애자들을 리더로 시켜라 했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기독교 단체들을 다 킥아웃을 시켜버렸어요. 다 내쫓았다는 네, 뜻이죠. 나가란 말이죠. 예. 네. 또 얼마 전에 휴스턴에서는 레즈비언이 시의원이에요. 네네. 그 레즈비언 시의원이 휴스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설교에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설교를 할까봐 설교와 모든 문자들까지 다 자기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려서 예. 한동안 네, 너무 황당하죠. 그렇군요. 너무나도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네네. 텍사스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갖고 보수적인 있는 데죠. 예. 네,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레즈비언 시의원이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네. 깃발을 쳤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동성애 문제가 우리 아주 어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미칠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넘어온단 말이죠. 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 세력화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 세력화되는 부분들. 네, 제가 일을 할 때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정자도 알지 못했었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러주셔서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곳은 모든 게 다 정치로 시작이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낙서를 할 수 있느냐, 낙서를 금지하느냐도 정치 법안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게 되고요. 네네. 도시락에 소세지를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돼지 기름을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해요. TV 프로그램에서 오후 5시나부터 6시까지 가정적인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이키드 앤 어프레이드라고 네. 남녀가 처음 보는데도 빨가벗고 온 알몸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예. 네,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가치관이라든지 정치인들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미국 같은 곳에서 지금 현재 51의 주에서 32개의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한국에서 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32개 주 중에서 사실상은 미디어는 크게 동성애자들에게 돈을 받고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이로운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32개 주 중에서요. 네네. 메인하고 메릴랜드하고 워싱턴 주만 빼놓고는 다 자유주의의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한 곳은 사실상 32개 주 중에서 딱 3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은 네. 정치의 세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 단체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너무도 중요한 부분으로 이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따르는 대처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렇죠. 거기에다가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그럼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라는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시급한 부분들 조금 좀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사실은 문제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를 살다 보면 문제는 더 커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히 2살 반부터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네네. 왠가 하면 성경적 세계관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존엄성이 들어가고요. 네. 창조론이 들어가고 네. 가정의 중요성, 또 결혼의 정의, 그다음에 성교육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예.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가정에 대한 정의, 결혼에 대한 정의, 생명의 존엄성, 그다음에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 네. 아니면은 남녀의 결혼이냐 아니면은 가족들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냐, 네. 이런 정도 동성, 분친상간이 되느냐 예. 마느냐까지도 다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기 네네. 때문에 집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예.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라는 그렇죠. 것도 빠지지 않고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많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네. 없어서 어쨌건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 단체라고 하셨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응원해드리고요. 한국에서도 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더 힘을 내서 신앙적 가치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